이번에는 이제 터널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대해서 해볼 거고요. 어, 전체적으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제 총칙 부분이 있고 집안의 조사, 발파 및 굴착, 뿜어 붙이기 콘크리트, 강화 아치, 지보공, 록볼트, 콘크리트 라이닝 및 거푸집, 개츠, 배수 및 방수, 조명 및 환기 요 내용이 이렇게 쭈루룩 나올 거고요. 일단 요거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터널 굴착 작업을 하기 전에 그 사전 조사를 해야 되고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부분을 먼저 읽고 들어갈게요. 일단은 이제 보링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 출수 및 가스 폭발 등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지형 지질 및 지층 상태를 조사를 해야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작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굴착의 방법, 터널 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 방법과 용수의 처리 방법, 환기 또는 조명 시설에 설치할 때의 그 방법이 있는데 요거 중심으로 조금 암기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 고시 같은 경우는 이제 터널 공사 중 무지보공, 터널 굴착 공사 재해 방지를 위해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 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이거를 이제 만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집안의 조사 부분이에요. 굴착 공사에서도 그 조사 사항이 있었잖아요. 사전 조사. 여기에서도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업주는 이제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사항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뭐가 있냐면 시추 위치, 보름 위치, 토층 분포 상태, 투수 개수, 지하 수위, 집안의 지지력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설계도서의 시추 결과표와 주상도 등에 명시된 시추공 이외의 중요 구조물의 축조, 인접 구조물의 집안 상태 및 위험 지정물 등 상세한 집안, 지층 상황을 사전에 조사해서 꼭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에 추가 시추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작업구, 환기구 등 수직갱, 굴착계의 구간에 연약 지층 집안을 정밀 조사를 해서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에 집안 보강 말뚝공법, 집안 고결공법, 그라우팅 등의 보강 조치를 취한 다음에 굴착 중 발생될 수 있는 붕괴에 대비해서 안전한 공법을 계획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제 그 발파 및 굴착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벼락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계 굴착, 연약 집안의 굴착이 있는데 뭐 기계 굴착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부분이라서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제 6조 부분에 보면 일반 사항인데요. 그 설계 및 시방에 정한 발파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때의 발파 방식, 천공 길이, 천공 직경, 천공 간격, 천공 각도, 화약의 종류, 장악량 등을 준수해서 과다 발파에 의한 모함 손실, 과다 여골, 부석에 의한 붕괴 북락을 예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발파 대상 구간의 막장 안반 상태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을 해서 발파 시방에 적합한 안질 여부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연합 안질 및 토사층인 경우에 발파를 중지하고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 암질 또는 토사층인 경우 발파 시방의 변경 조치와 안반의 암질 판별, 안반 지층의 지지력 보강 공법, 발파 및 굴착 공법 변경, 시험 발파 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암질 판별 및 발파 구간 인접 구조물에 대해 피해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파 허용 진동치는 그 건진법에 대해서 정한 건설공사 설계 기준 및 표준 시방서 등 관계 법령 규칙에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요. 암질의 변화 구간 및 발파 시방 변경 시에는 발파 전에 폭력, 폭속, 그 발파 영향력 등의 조사 목적으로 시험 발파를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 시험 발파 후에 암질 판별을 기준으로 해서 발파 방식, 표준 시방 등의 계획을 재수립하여야 돼요. 철도, 기존 지하철, 고속도로, 건축구조물 등 기존 구조물의 하부 지반을 통과 구간에 굴착을 할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인 거거든요. 기존 구조물의 하부 지반 통과 구간에 굴착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첫 번째로는 발파의 경우에 시험 발파에 의한 진동 영향력에 대해서 정밀 검토를 하고요. 상부 구조물의 진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파를 해야 되겠죠. 발파의 경우에는 발파 시방을 준수해야 되고요. 풍화암 등 연약 안반 및 토층 구간은 발파를 중지하고 그때 수직, 수평, 보링 등 정밀 조사를 실시를 한 다음에 암질 판별을 위한 굴착 시방을 변경해야 되고요. 그 보강공법을 이제 보강공법을 검토한 다음에 발주처와 협의해서 시공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이때 그 보강공법이 뭐가 있냐? 요것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진동 파쇄 공법, 쉴드 공법, 언더피닝 및 파이프 루핑 공법, 포화폴링 공법, 프리그라우팅 공법, 국부 미진동 소활 발파
이렇게 있어요. 6가지. 언더피닝 및 파이프 루핑 보강의 경우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시공 중의 안전 상태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계획 수립 사항. 첫 번째로는 이제 보강 구간에 정밀토층과 지하 매설물 등의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집안 지지력 구조 계산 시 통과 차량, 지진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률을 적용을 해야 하며 강제 집어 구간의 경우에는 취성 파괴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 및 볼팅 구조의 접합부에 대한 구조 상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제크의 시험성과 합격 품목 여부 및 마모 작동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언더피닝 구간 등의 가설 구조는 응력계, 치마계, 수위계에 의한 주기적 분석의 변이 허용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언더피닝 구간 등의 토사 굴착은 사전에 단계별 순서와 토량을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하고 기계 장비의 굴착에 의한 진동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굴착 등 용출수, 누수 상태 발생 시에 급결제 등의 방수 배출수 유도 시설을 강구한 다음에 굴착 및 기타 작업을 실시하라. 그러니까 용수 처리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측 관리 시 측정 사항이 있는데요. 또 그 측정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보강 대책을 마련하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장비 및 인력의 대피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사항인 거예요. 내공변이, 천단 치마, 지중 지표 치마, 록볼트 충력 측정, 쇼크리트 응력 요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발파 작업을 할 때 그 터널 공사에서 필요한 발파 작업에서는 재개 예방을 위한 화학유의 취급, 운반,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해서는 발파 표준 안전 작업 지침을 따른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벼력 처리가 나오거든요. 벼력 처리를 할 때 준수 사항으로는 벼력 처리 장비는 그 불착의 단면 크기, 단위 발파 벼력의 물량, 터널의 경사도, 굴착 방식, 벼력의 상상 및 함수비, 운반 통로의 노면 상태를 고려해서 선정하고요. 사토장 거리나 운행 속도 등의 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하도록 하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벼력의 적재 및 운반 작업 시에는 주변의 지보공 및 가시설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위험 요소에는 운전자가 보기 쉽도록 운행 속도, 회전 주의, 후진 금지 등 안전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그 위에 나오는 요 벼력 처리 장비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그 벼력 적재 운반 작업 시 주변에 지보공과 가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획 및 안전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근로자에게 직업 안전 교육을 실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작업장에서 안전 담당자를 배치하고 작업자 위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조치를 하고 벼력의 적재 및 운반 기계에는 경광등, 경음기 등 안전 장치를 설치하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접촉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로자의 접촉 방지. 벼력 처리에 있어서 불발 화학유는 혼입되어 있을 경우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확인을 하며 벼력 운반 중에 벼력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무리한 적재를 하지 않아야 하며 벼력 운반로는 항상 양호한 노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꼭 배수로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갱내 운반을 궤도에 의하는 경우에는 탈선 등으로 인해서 재해가 일으킬 수 있으므로 궤도를 견고하게 부설하고 수시로 점검 보수한다. 벼력 관출용 수직구 아래에는 낙석에 의한 근로자에게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낙석 주의, 접근 금지라는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요. 벼력 적재장에서는 북락, 붕괴 위험이 있는 뜬돌 같은 경우를 확인을 해서 이걸 제거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계 운반 장비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 사항 있잖아요. 점검해야 되는 사항,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되는 사항, 제동장치 및 조절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차륜의 이상 유무, 경음장치의 이상 유무. 그리고 이제 기계굴착, 이것도 기출문제에 나왔죠. 공법에 대해서 로드 헤더법, 쉴드 머신법, 터널 보어링 머신 등 굴착 기계는 그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뭐가 있냐면 터널 굴착 단면의 크기 및 형상, 지질 구성 및 암만의 강도, 작업 공간, 용수 상태 및 막장의 자립도, 굴진 방향에 따른 지질 단층의 변화 정도 요것을 이제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하고요. 기계 구착을 할 때 작업 순서 등 작업 안전 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하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수립된 작업 안전 계획에서 최소한에 포함되어져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굴착 기계 및 운반 장비 선정, 굴착 단면의 굴착 순서 및 방법, 굴진 작업 한 주기에 공정 순서 및 굴진 단위 길이,
벼락 적재 방법 및 운반 경로, 배수 및 환기, 이상 재질 발견 시 대처 방안, 작업 시 작업 시작 전에 장비의 점검, 안전 담당자 선임, 그리고 그 앞에서 나왔던 1항과 2항 부분 있잖아요. 굴착기계에 이제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그리고 수립된 그 작업 안전 계획에서 최소한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 수립된 작업 안전 계획에 준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이것을 근로자에게 작업자에게 교육하고 확인하도록 해라. 작업자는 사업주로부터 지시 또는 교육받은 내용을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번에는 연약 지반을 굴착 시 하는 거예요. 기계 굴착을 하는데 연약 지반을 굴착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냐면 굴착 작업 시작제는 뿜어 붙이기 콘크리트를 비상시에 타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성능이 좋은 급격제를 항상 준비를 해 두어야 하며 철망, 소철선, 마대, 관강 등을 갱내에 찾기 쉬운 곳에 준비해 두고 막장에는 항상 작업자를 배치해서 주야간 교대 시에도 막장에서 교대하도록 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용수가 이상 용수가 발생한다면 막장 자립도에 이상이 있을 때에도 역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장에는 그 안전 담당자를 배치해서 필요시 배치를 하고요. 필요시 수평 보링, 수직 보링 추가를 실시해서 지층 단면도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굴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4장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부분인 거고요. 지반조사 부분하고 발파굴착,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강하지 지보공, 록볼트, 콘크리트 라이닝 거푸집, 계층, 배수 및 방수, 조명 및 환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부분인 거고요.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작업 시에는 사전에 작업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거기에 포함되어져 하는 사항인 거예요. 사용 목적, 투입 장비, 건식공법, 습식공법 중에서 공법을 선택하고 노즐의 분사출력 기준, 앞손거리, 분진 방지 대책, 재료의 혼입 기준, 리바운드 방지 대책, 작업의 안전수치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앞에서 말한 그 작업 계획을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작업을 할 때 이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인 거예요. 뿜어붙이기 작업 시 작업 전에 필히 대상 안반면의 전리 상태, 부석, 탈락, 북락 등의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유동성이 있는 부석은 완전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뿜어붙이기 작업 대상 구간에 용수가 있을 경우에는 꼭 작업 전 누수공 설치하고 배수관 매입에 의해서 누수 유도 등 적절한 배수 처리를 하거나 급결성 몰타르를 등으로 지수하여 접착면의 누수에 의한 수먹분리 현상을 방지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24시간 이내에 100kg 중 퍼 제곱센티미터 이상이네요. 제곱센티미터 이상 또는 28일 강도에 200kg 중 퍼 킬로그램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요. 철망 고정용 앵커는 10 제곱미터당 2본을 표준으로 하며 철망은 철선 굵기 3mm에서 6mm의 눈금 간격 사방 100mm에 있는 것을 이제 사용하도록 하며 이음 부위는 20cm 이상 겹치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철망은 원지반으로부터 1.1cm 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요. 집안의 이완 변형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굴착 후에 최단 시간 내에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작업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하고 기계의 고장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계의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전 근로자에게 분진 마스크, 기마개, 보강경 등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고 착용 여부를 확인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노즐 분사 압력은 2에서 3kg 중 퍼 제곱센티미터를 표준으로 하며 물의 압력은 압축 공기 압력보다 1kg 중 퍼 제곱센티미터 높게 유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집안 및 안반의 상태에 따라서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최소 두께는 아래와 같이 그 기준 사항이 있는데요. 콘크리트 최소 두께 약간 취약한 안반은 2cm,
약간 파괴되기 쉬운 안반 같은 경우는 3cm, 파괴되기 쉬운 안반은 5cm, 매우 파괴되기 쉬운 안반은 그 7cm 철망 병용을 해서 팽창성의 안반 같은 경우는 15cm고요. 강제지붕과 철망을 병용을 해서 사용을 하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뿜어 붙이기 콘크리트 작업 시 부근의 건조물 등의 오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 전에 경계 부위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고 접착 불량 아니면 혼합 비율 불량 등으로 해서 불량한 뿜어 붙이기 콘크리트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면 신속히 양호한 뿜어 붙이기 콘크리트로 대체로 해서 콘크리트의 덩어리가 분리낙하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재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예방 조치를 하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강화하치 지붕이고요. 강화하치 지붕 설치 시의 준수사항은 조립할 때에는 설계, 시방에 부합하는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립도에 따라서 조립을 하며 재질 기준, 설치 간격, 접합 볼트 체결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부재 운반, 부재 전도, 협착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 조립 작업을 하도록 하며 설계 조건의 안번보다 구조적으로 불리한 경우에는 강화하치 지붕의 간격을 적절한 기준으로 축소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강화하치 지붕을 시공 시에는 이제 준수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냐면 발파 굴착면의 전리발달, 편한 북락 등 원집안에 불리한 파괴 응력이 발생하기 전에 가능한 신속히 설치를 하도록 하고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설치를 하도록 하며 건립 후에 그의 위치 중심, 고적 사이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강화하치 지붕의 설치에 있어서는 지질 및 지층의 특성에 따라 침하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 쐐기, 앵커 등의 고정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라. 강화하치 지붕의 상호 연결 볼트 및 연결재는 충분히 조여져야 되고 용접을 금하고 덧댄 판으로 볼트, 너트 구조의 접합을 실시하도록 한다. 강화하치 지붕의 받침은 목재 받침을 금하고 철근유 및 양질의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고정을 시키며 그 변형, 부재, 이완, 설치 간격 불량 등으로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보강을 한다. 프리그라우팅과 포화폴딩 등의 보강 작업 시 사용되는 봉, 파이프 등에 의하여 강화하치 지보공이 이동하거나 뒤틀리는 것을 막아야 하며 그 설치 오차는 수평거리 10cm 이내로 한다. 예상치 못했던 막장의 구조적 불안정 등으로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충분한 양의 비상용 통나무와 쐐기목, 급결제, 시멘트 등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록볼트에 관련된 것도 이제 기출문제에 있었는데요. 록볼트에 관한 것도. 여기서는 이제 록볼트 설치 작업할 때 작업 전, 작업 중 준수해야 할 사항인 거고요. 록볼트 공 작업을 있어서 작업 전에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집안의 강도, 전리의 간격 및 방향, 균열의 상태, 용수 상황, 천공 직경의 확대 유무 및 정도, 보아홀의 거리 정도 및 자립 여부,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타설 방향, 시공 관리의 용이성, 정착의 확실성, 경제성 을 이제 고려해서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록볼트 설치 작업의 분류 기준은 선단 정착형, 전면 접착형, 병용형을 기준으로 하며 작업 전 설계, 시방에 준하는 적정한 방식 여부를 확인하여야 되며 그 록볼트 선정에 있어서 두세 가지의 종류의 록볼트를 선정해서 현장 부근의 조건이 동일한 장소에서 시험 시공, 인발 시험 등을 시행하도록 해서 록볼트 강도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가장 적합한 종류의 록볼트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록볼트 재질 선정에 있어서는 안반 조건, 설계 시방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며 록볼트의 직경은 25mm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그 록볼트의 접착제 선정에 있어서는요. 조기 접착력이 크고 취급이 간단하며 내구성이 양호한 조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록볼트 삽입 간격 및 길이의 기준을 정할 때는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원재반의 강도와 안반 특성, 전리의 간격 및 방향, 터널의 단면 규격, 사용 목적을 이제 고려해서 결정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록볼트를 시공할 때 그러면 준수해야 할 사항이 뭐냐? 록볼트를 이제 천공 작업을 할 때 소정의 위치와 그 천공 직경 및 천공의 깊이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굴착면에 직각으로 천공하도록 하며 볼트 삽입 전에 유해한 녹,
성문 등은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청소를 하고 나서 이제 설치를 하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록볼트의 조이기는 삽입 후에 즉시 록볼트의 항복 강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한 힘으로 조여야 하며, 다시 조이기는 시공을 1일 정도 경과한 후에 다시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소정에, 그러니까 원하는 기준의 긴장력을 도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완되어 있다면 다시 조이기 작업을 해야 된다. 모든 형태의 지지판은 집안의 변형을 구속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집안의 북락 방지를 위해서 암석이나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표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하고요. 그 콘크리트 경과 후에, 그러니까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경과 후에 가능한 빠른 시기에 록볼트를 시공하여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록볼트의 성공에 따라 용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위 면적 기준 중앙 집수 요도 방지 및 방식 및 각 공별 그 차수 방식에 등에 의해서 용출수 유도 및 차수를 실시해야 된다. 경사 방향의 록볼트의 시공에 있어서는 소정의 그 기준에 정하는 이제 각도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요. 낙석으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선행한 후에 시행하도록 한다. 록볼트 작업의 표준 시공 방식으로서 시스템 볼팅을 실시하여야 하고요. 인발 시험, 내공 변이 측정, 천단 치마 측정, 지중 변이 측정 등의 계측 결과로부터 아래에 해당되는 것에 해당되면 록볼트를 추가 시공을 해야 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록볼트를 추가 시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 그 터널 벽면의 변형이 록볼트 길이의 약 6% 이상으로 판단되거나 록볼트의 인발 시험 결과로부터 충분한 인발 내력이 얻어지지 않거나 록볼트의 길이의 약 반 이상으로부터 집안 신부까지의 사이에 충력 분포의 최대치가 존재하는 경우나 소성 영역의 확대가 록볼트 길이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측기기에서 내공 변이 측정, 천단 치마 측정, 지중 변이 측정을 했는데 그 계측 결과로부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터널 벽면의 변형이 록볼트 길이 약 6% 이상으로 판단되거나 록볼트의 인발 시험 결과로 충분한 인발 내력이 얻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록볼트 길이의 약 반 이상의 집안 신부까지 사이에 충력 분포의 최대치가 존재하거나 소성 영역의 확대가 록볼트 길이를 초과하면 록볼트를 추가 시공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반 상태의 지질의 상황과 계측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록볼트의 중타 및 보완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록볼트 시공의 천공장의 규격에 따라 싱커, 크롤라 드릴 등 천공기를 선별해서 사용하는 전 드릴의 마모, 동력 전달 상태 등 장비 점검 모습을 실시하라고 하는 거고요. 록볼트의 삽입 장치는 시방 규격의 회전 속도를 확인하고 에어오거 등 표준 모델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며 록볼트 시공 후에 정기적으로 인발 시험을 실시하고요. 충격 변화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안반 거동의 기록을 분석하도록 하며 그 천공 및 볼트 삽입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꼭 개인 보호를 착용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 담당자를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콘크리트 라이닝 거푸집 요 부분도 중요하죠. 콘크리트 라이닝의 기능에 대해서 기출문제였잖아요. 콘크리트 라이닝을 시공함에 있어서 시공 전에, 시공 중에 그 사전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지질 암질의 상태, 단면 현상, 라이닝의 작업 능률, 굴착 공법에 따른 사항을 검토해서 시공 방법을 선정하고요. 굴착 공법에 따라서 라이닝 공법을 선정을 할 때는 라이닝 공법에는 측벽 선행 공법, 전단면 공법, 측벽 도갱 선진, 상부 반단면 공법, 굴착 공법에는 아치 선행 공법, 상부 반단번 선진 공법, 지설 도갱 선진, 상부 반단변 공법. 라이닝 콘크리트 배면과 뿜어붙인 콘크리트면 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요. 콘크리트 재료의 혼합 후에 타설 완료까지 소요 시간은 온난 건조 시에는 1시간 이내, 저온 수분 시는 2시간 이내, 콘크리트 운반 중에 재료의 분실, 손실, 이물의 혼입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을 해야 되고요. 콘크리트 타설 표면에 이물질이 없도록 사전에 제거를 하며 한 구간의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을 하고 좌우 대칭으로 같은 높이로 하며 거푸집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타설 슈트와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해서 할 경우에는 충격, 휘말림 등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를 하여야 되고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처짐 및 침하로 인해서 터널 천정 부분에 공극이 생기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 시방에 의한 접착 그라우팅을 천정부에 시행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거푸집 구조의 확인은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 등을 고려해서 타설된 콘크리트의 압력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여야 되는데 이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동식 거푸집에 있어서 이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이동식 거푸집 제작 시에는 근로자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되고요. 이동식 거푸집에 있어서 볼트, 너트 등으로 이완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휨, 비틀림, 전단 등의 응력 발생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하고요. 거푸집 이동용 궤도는 침하 방지를 위해서 집안의 다짐, 편평도를 사전에 점검하고 침목 설치 상태, 레일의 간격 등을 사전 점검하여야 하고요. 이동식 거푸집의 경우 설치 후에 장시간 방치 시 사용된 제크류의 나선 파손, 유압 실린더, 플레이트 등의 파손 및 이완 유무를 재확인하여야 하며 교체, 보완,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된다. 콘크리트 타설 중 타설 충격에 의한 거푸집의 변이 및 이동 방지의 목적으로 가설 앵커, 쐐기 등을 설치해야 하고요. 조립식 거푸집에 있어서는 이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조립식 거푸집은 제작 사양 조립도의 조립 순서를 준수해서 해체 시의 순서는 조립 순서의 역순으로 원칙으로 조립식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순서에 의해 부재를 정리정돈하고 부착 콘크리트 유해 물질을 제거를 하고 힌지, 제크 등의 활절 작동 구간을 윤활유 등으로 주입해서 잘 동작을 하도록 해야 되며 조립 해체해 반복 작업에 의한 볼트 너트의 손상률을 사전에 검토하고 충분한 여유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라이닝 플레이트 등의 절단, 변형, 부재 탈락 시 용접 접합을 금하며 필요시 동일 재질의 부재를 교체하여야 하고요. 벽체 및 천정부 작업 시에 작업대를 설치를 하고 사다리, 안전난간대, 안전대 부착 설비, 이동용 바퀴, 정지장치 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푸집을 조립할 때에는 이제 준수해야 할 사항이 거푸집 조립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일회 타설량, 타설 길이, 타설 속도를 고려해서 타설 목적에 적당한 규격 여부를 확인을 하고 거푸집의 측면판은 콘크리트의 타설 치감 및 압축력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원집 안에 밀착, 고정시키도록 해야 되고요. 거푸집은 타설된 콘크리트가 필요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거푸집을 제거하지 않아야 하며 시방이 양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거푸집을 조립할 때 철근의 앵커 구조, 피복 규격 등을 확인해서 철근의 변이, 이동 방지용 쐐기 설치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 굴착 지반의 거동과 지보공의 부재의 변이, 응력의 변화 등에 대해서 정밀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시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 시의 조사치와 비교 분석을 해서 현장 조건에 맞도록 수정 보완을 할 때에 그 필요한 계측 사항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터널 내 유관 조사, 내공 변이 측정, 천단 치마 측정, 록볼트 인발 시험, 지표면 치마 측정, 지중 변이 측정, 지중 치마 측정, 지중 수편 변이 측정, 지하 수위 측정, 록볼트 충력 측정, 품어 붙이기 콘크리트 응력 측정, 터널 내 탄성과 속도 측정, 주변 구조물의 변형 상태 조사 부분이 있어요. 터널 작업 시 사전에 계측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른 계측을 하여야 되는데 그 계측 계획에 포함되어져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좀 기사 문제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측정 위치 개소 및 측정의 기능 분류, 계측 시 소요 장비, 계측 빈도, 계측 결과 분석 방법, 변이 허용치 기준, 이상 변이 시 조치 및 보강 대책, 계측 전담반 운영 계획, 계측 관리 기록 분석, 개통 기준 수립, 그 계측 결과를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해서 공사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측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계측 관리의 구분은 일상 계측과 대표 계측으로 하여서 계측 빈도 기준은 측정 특성별로 별도 수립하도록 하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계측 결과를 시공 관리 및 장래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록 보존을 하며 계측의 인정 및 기계적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계측 사항에 있어서 전문 교육을
그 받은 그 계측 전담원을 지정하여 지정된 자만이 계측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설치된 계측기 및 센서 등의 정밀기기는 관계자 이외에 취급을 금지하도록 하고요. 그 해당하는 사람만 취급하도록 하라고 하는 거죠. 계측 기록의 결과를 분석한 후에 시공 중의 조치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기술 자료 및 표준 지침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그 계측 관리 부분에서 계측 계획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항 요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배수 및 방수고요. 요것도 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터널 내의 누수로 인해서 붕괴 위험으로 근로자의 작업의 안전을 위해서 그 배수 및 방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그때에 포함되어져야 하는 사항인 거예요. 요것도 기사 문제에 그 실기 문제로 나왔었던 거예요. 지하 수위 및 투수 개수에 의한 예상 누수량 산출, 배수 펌프 소요 대수 및 용량, 배수 방식의 선정 및 집수구 설치 방식, 터널 내부 누수 개수 조사 및 점검 담당자 선임, 누수량 집수 유도 계획 또는 방수 계획, 굴착 상부 지반의 체수대 조사 이 부분이 있어요. 누수에 의한 주변 구조물 침하 또는 터널 붕괴로 인해 근로자에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터널 내의 누수 개소, 누수량 측정 등의 목적으로 담당자를 선임하고 누수 개소를 발견할 시에는 토사 유출로 인해 상부 지반의 공급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규정된 용량의 용기에 의한 분당, 누출 누수량을 측정하도록 하고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부위에 토사 유출의 용수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지중치마, 지표면 치마 등의 계측 결과를 확인을 해서 정밀 지반 조사 후에 급결 그라우팅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누수 및 용술 처리에 있어서 누수의 토사의 혼입 정도 여부와 조사를 근거로 한 배면 또는 상부 지층의 지하 수위 지질 상태, 누수를 위한 배수로 설치지 탈수 또는 그 토사 유출로 인한 붕괴 위험성 검토, 방수로 인한 지수 처리 시 배면 과다 수압에 의한 붕괴 임계 한도, 용출 수량의 단위 시간 변화 및 증가량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요거에 대해서 확인 후 집수 유도를 설치 또는 방수 조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고요. 위에 대한 사항을 다 확인을 해서 이제 적절한 조치를 해라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 터널 구조상의 2중 아치, 3중 아치 구조에 있어서 시공 중 가설 배수도 유도는 아치 접합부 상단에 임시 배수 관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 안전 조치를 취하여 하며 그 29조에 따른 29조면 아까 배수 및 방수 계획 작성인 거예요. 여기에 따라 그 계획에 따라 배수로를 설치하고 집안의 안정조건, 근로자의 양호한 작업 조건을 유지하도록 해라. 그리고 누수에 의한 붕괴 위험이 있는 개소에는 공법 등 집안 보강 조치를 하여서 정밀지층 조사, 체수대 여부, 투수성 판단 등의 조치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누수인 거를 이제 펌프로 이용해서 할 때는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전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중 배수 펌프 설치 시에는 근로자의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 외암에 접지를 하여야 하고요. 수시로 누전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며 터널 내 각종 전선 가설의 안전 기준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접촉되지 않도록 충분한 높이의 측면에 가설에서 수중 배선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객내의 조명 등 수중 펌프, 용접기 등에 반드시 누전 차단기 회로를 연결해서 꼭 접지를 실시하도록 해서 근로자가 이제 감전 재해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여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조명 및 환기 부분.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막장의 균열 및 지질 상태, 터널 벽면의 요철 정도, 부석의 유무, 누수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꼭 조명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조명 시설의 기준 사항이 또 중요하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터널 작업면에 대한 조명 장치 및 설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조도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막장 구간은 70럭스 이상이고요. 터널 중간 구간은 50럭스 이상, 터널 입출구, 수직구 구간에는 30럭스 이상의 조도 기준을 지켜라. 채광 및 조명에 대해서 명암의 대조가 심하지 않고 눈부심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막장 점검, 누수 점검, 부석 및 변형 등의 점검을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도를 유지시켜라. 조명 설비에 대해서 정기 점검, 수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단선, 단락, 파손, 누전 등에 대해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로자에게 보건위생을 위해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조금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환기시설.
환기시설을 설치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터널 전 지역에 항상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환기 설비를 설치하고 환기 용량을 산출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을 해야 되냐면 발파 후에 가스단위 배출량을 산출하고 이에 소요 환기량, 근로자의 호흡에 필요한 소요 환기량, 디젤 기관의 유해가스에 대한 소요 환기량,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분진에 대한 소요 환기량, 완반 및 집안 자체의 유독가스 발생량 요런 부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준수해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라고 하는 거죠. 발파 후에는 유해가스, 분진 및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등을 신속히 환기시켜야 되고 발파 후 30분 이내에 배기, 손기가 완료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환기가스 처리 장치가 없는 디젤 기관은 터널 내 투입 금지, 터널 내의 기온이 37도 이하가 되도록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켜야 되고요. 근로자의 작업 조건에 유해하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소요 환기량이 충분한 용량의 설비를 하여야 하며 중앙 집중 환기 방식, 단열식 송풍 방식, 변열식 송풍 방식 등의 기준에 의해서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라. 환기 설비에 대해서는 항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파손, 파괴 및 용량 부족 시 보수 또는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